안녕하세요. 하봉수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 추천회사 분석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 7월 셋째 주에 코엘 패션이라고는 회사를 이제 매수했다고 하면서 소개하는 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이제 이 코엘 패션의 이 신여와라는 이 구독자님이 구독해 주셨겠죠? 네. 네, 구독자님이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회사입니다. 강남 제비스코랑 재무 비교해 보세요. 답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었는데 하여튼 강남 제비스코가 좋다는 얘기시겠죠. 아니면 강남 제비스코랑 비교해서 코엘 패션도 좋다 뭐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 제비스코가 더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강남 제비스코가 훨씬 좋은 회사다 이래서 이제 소개하신 것 같아서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를 한번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.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긴 합니다.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하고 최근 주가를 보면 꽤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일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막 급격히 상승한 것만 보이는데요. 주로 보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걸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월로 보면 2015년경에 63,500원이 최고가였다가 쭉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최근만 보면 계속 오르는 회사였지만 이렇게 막 길게 보면 굉장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회사다. 그래서 얼마까지 다시 오를지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? 이 회사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요. 딱 느껴지듯이 이렇게 페인트 만드는 회사죠. 그래서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도료라고 해서 페인트나 여러 가지 이런 칠하는 그런 여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건축용 도료나 뭐 이런 페인트도 만들고 공업용으로도 뭐 페인트 같은 거 만들고 선박이나 뭐 중방식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방식용은 이 교량이나 플랜트 뭐 다리나 이런 데 또 칠하는 페인트가 있나 봐요. 선박에도 쓰이고 그래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제비스코라는 회사를 접하기는 쉽지는 않죠. 물론 뭐 집에 페인트 칠하려고 페인트 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노루표 페인트나 뭐 사마 페인트 뭐 이런 것도 있죠. 그래서 하여튼 이 제비스코 페인트를 써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페인트를 사는 일은 많지 않고 거의 이제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 뭐 이런 실질적으로 아니면 이제 선박회사 뭐 이런 어떤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들을 쓰지 사실상 이제 일반 소비자가 페인트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알기가 쉽지는 않죠. 그래서 다른 페인트 회사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. 분석이 쉬운 회사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회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분석이 쉽지 않을 때 가장 이제 편하게 보는 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관리해 왔는지를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. 그래서 저도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i투자닷컴이라고 이제 재무제표를 꽤 깔끔히 정리해놔서 제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i투자닷컴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이용해 보시고요. 일단 수치만 보면 굉장히 환상적입니다, 사실. PER이 1.85인데 PER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그 회사의 수익 대비 얼마나 비싸냐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. 그래서 PER이 뭐 1이라면 그 회사의 1년치 순이익에 해당되는 주가다. PER이 2라면 2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주가다. 그래서 그 회사의 1년 순이익이 몇 배냐. 그래서 PER이 2도 안 된다는 거는 2년 안 돼서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번다. 뭐 이런 얘기도 되니까 PER이 보통 12 하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도 하는데 뭐 2도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죠. 그리고 PBR은 뭐 주가가 그 회사의 재산 대비 얼마나 비싸냐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이 PBR이 1이면 그 회사의 주가가 그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다. 그러니까 그 회사를 지금 청산해서 싹 돈으로 바꿔서 나눠 가져도 이제 주가만큼 돌려받는다. 그게 PBR이 1인데 PBR이 뭐 0.33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재산의 3분의 1밖에 주가가 형성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서 나눠 가져도 3배인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.
그러니까 굉장히 재산 대비 싼 거죠. 그리고 ROE는 또 엄청 높아요. ROE는 뭐 그 회사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냐. 근데 17%를 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은행 이자가 돈을 맡기면 1, 2%고 대출 받아도 뭐 3, 4%인데 사실 17%를 번다는 건 굉장히 잘 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회사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함정은 있습니다. 함정은 있는데 어쨌든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뭐 엄청나게 높은 그 매력적인 회사죠. 근데 함정이 어떤 거냐면 이 회사의 순이익이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21년 3월 1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 건데요. PBR이 낮은 건 맞습니다.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인 건 맞지만 이 순이익은 2021년도 1분기에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올해 지금 순이익이 897억이 나왔는데 작년 1년 전체 순이익이 233억이니까 작년 1년 전체보다도 4배 가까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번 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온 건데 사실 이거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기별로만 봐도 사실상 작년 1분기에는 이제 순이익이 한 18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897억이니까 뭐 보통 한 분기에 뭐 그 18억 뭐 96억 하던 회사가 그 이렇게까지 막 800억 정도로 순이익이 높아졌으니까 1분기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럼 과연 이 회사는 이 1분기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좀 그 어떻게 운영돼 왔나를 좀 보면 일단 매출을 보면 2013년부터 보면 2013년에 3,200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2,600억으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은 오히려 뭐 꽤 긴 시간, 뭐 7년 정도 흐르는 시간 동안 역성장을 했죠. 그래서 매출은 오히려 줄었고 그 영업이익은 그 오히려 이제 200억이나 100억 정도 벌던 게 이제 18년, 19년, 20년, 3년간은 거의 적자를 계속 봤습니다. 그래서 매출은 계속 적자를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회사다. 그래서 수익성이나 돈을 막 아주 잘 버는 회사라고 하기는 어렵다.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매출은 줄는데 보통 매출 총이익이라 하죠. 그러니까 매출은 줄면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도 줄었고 500억 하던 게 243억. 여기서 이제 판매비, 관리비가 직원분들 뭐 인건비나 광고비 뭐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을 뺀 영업이익이 최근엔 적자를 보고 있다. 특히 1분기에는 적자가 44억이나 났으니까 작년 전체적으로 62억 적자를 봤는데 올해 3개월 동안에 44억 적자를 봤으니까 적자폭은 꽤 큰 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. 그리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면 그 매출은 주는데 뭐 직원 인건비는 계속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84억 되는 게 112억 되니까 매출은 주는데 직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났고 근데 연구개발비가 없어요. 그래서 특별히 회사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있느냐를 봤을 때 연구개발비가 없는데도 판매비 및 관리비는 늘어서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는 순이익을 잘 낸다고 보기 어렵다.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순이익이 400억 정도라면 지분법, 그러니까 자회사의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400억 정도 순이익을 내던 회사가 작년에 200억 정도로 순이익이 줄었으니까 순이익도 역상정을 한 거죠. 근데 아까 영업이익은 적자라고 했는데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가 자회사 중에 알짜 자회사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자회사들은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 자회사의 이익이 그 순이익에 반영돼서 그러니까 이 회사 본업은 페인트업은 적자지만 이 그 강남 제비스코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은 순이익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빚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였어서 이자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은행 이자나 그런 건 없지만 기타 뭐 임대료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수익들은 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순이익은 그래도 꾸준히 내왔다. 근데 순이익의 수치가 400억에서 200억 정도로 오히려 역성장을 해왔다. 그렇지만 어쨌든 순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배당은 꾸준히 했습니다. 근데 배당금이 늘어나진 않았고 한 500원 정도로 꾸준히 크게 변동 없이 배당을 해온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. 이 회사가 그 영업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고 수익성은 좋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이 1분기에는 왜 이렇게 순이익이 높았냐 이거를 좀 봐야겠죠. 도대체
그렇게 뭐 한 1년에 100억, 200억, 많으야 400억 벌던 회사가 어떻게 3개월 만에 897억을 벌 수 있었냐, 이거를 좀 봐야 하는데,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, 요거를 이제 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, 어떤 일이 1분기에 있었냐,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의 자회사 중에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강남 화성. 이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, 여기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강남 화성은 이제 이렇게 보면 페놀 수지, 뭐 전기 재료, 폴리우레탄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돼 있죠. 잠깐 이게 화면이 나갔는데, 그래서 이렇게 합성 수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요. 그래서 플라스틱 이런 합성 수지를 만드는 회사다. 이렇게 보시는데, 역시나 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소재나 최종 생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페인트 바닥 만드는 폴리우레탄 이런 거 만드나 봐요. 우리 주차장에 밑에 깔리는 이런 걸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, 하여튼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. 근데 뭐 역시 생소한 회사죠. 근데 이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, 이 강남 제비스코가 이 강남 화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, 전분기 말에 41.29%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, 올해 1분기 끝나고 나서는 지분이 2배로 높아집니다. 다른 회사는 다 지분이 똑같죠? 그런데 강남 화성만 지분율이 2배로 늘어나요. 그럼 왜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느냐? 이제 요거를 봐야겠죠. 그래서 관계기업인 강남 화성의 유상감자로 회사의 지분이 50% 초과되고 지배력을 획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된다.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강남 화성 사업 결합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, 관계기업인 강남 화성의 50% 지분을 보유한 DIC 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당초 지분이 41.29%에서 82.59%로 증가하고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쉽게 말하면 이 강남 제비스코가 DIC라는 회사랑 같이 돈을 투자해서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. 이 강남 화성의 지분의 50%는 이게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, DIC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, 강남 제비스코가 추가로 돈을 낸 게 아니고, 이 강남 화성이 번 돈으로 이 DIC에 돈을 주고 동업을 끄는 거죠.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이 DIC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강남 화성의 주식을 사서 소각한 거죠.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동업자를 돈 주고 내보낸 거예요. 근데 내가 돈 준 게 아니라 이 강남 화성이 번 돈으로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, 가령 두 사람이 1억씩 투자해서 음식점을 차렸다고 쳐요. 그러면 나랑 친구랑 1억씩 투자해서 2억을 가지고 음식점을 차렸어요. 근데 음식점이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공동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고 친구가 투자한 돈이 있겠지만, 그 2억을 가지고 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그 음식점의 공동 통장을 만들었는데, 돈이 잘 벌려서 그 공동 통장에 한 4억이 쌓였어요. 근데 그 4억이 쌓여서 그냥 동업하던 친구한테 너 2억 주고 이제 넌 그냥 나가. 아니면 이 친구가 난 나갈 테니까 2억 줘. 이렇게 해서 2억을 주고 내보낼 수 있겠죠. 그럼 내가 돈을 준 건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번 돈으로 그 안에서 그 4억이라는 돈에서 2억을 줘서 내보냈어요. 그러면 2억이 남아있잖아요. 그러면 나는 처음에 투자한 돈은 1억이지만 어쨌든 동업자를 내보내고도 그 식당 통장에는 2억이 남아있으니까 내 재산은 2억으로 불어난 셈이 된 거죠. 어쨌든 그것처럼 이 DIC라는 회사를 내보내는데, 이 강남 화성이 번 돈으로 내보낸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좀 더 편할 텐데, 강남 화성의 이제 분기 보고서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남 화성의 원래 지분은 41.29%였어요. 그래서 장부가액은 요게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, 1000만 원, 10억, 100억, 897억을 가지고 이제 강남 화성에 투자를 했는데, 897억을 내가 투자해서 41.29%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, 50%의 지분을 소유한 DIC라는 회사를 돈 주고 내보냈어요. 근데 내 돈을 준 게 아니라 강남 화성이 번 돈으로, 강남 화성이 갖고 있던 돈으로 DIC라는 회사를 내보낸 거죠. 동업을 청산한 거죠.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
이 강남 화성에는 한 1,700억이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. 나는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절반만 갖고 있었는데 다른 동업하던 DIC라는 회사를 돈을 주고 내보냈는데도 내가 투자한 돈은 897억이지만 이 회사에는 1,716억이 남아있는 거죠. 그러니까 819억만큼 더 이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. 아까 음식점을 내가 1억 주고 투자해서 음식점이 잘 돼서 음식점 공동통장에 4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억을 주고 동업자를 내보냈어도 나는 1억 투자했지만 그 음식점의 공동통장에 2억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1억을 더 번 셈이 되잖아요. 그것처럼 이 강남 화성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투자한 돈은 897억이지만 그 동업자를 내보내고 나서도 남은 돈이 1,716억이다. 그래서 한 800억 정도가 돈이 더 남은 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익으로 처리했다.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올해 1분기에 그 한 실질적으로 번 건 한 90억이라고 한다면 한 800억 정도는 일회성 이익이 잡힌 거죠. 그래서 21년도 1분기에 3개월 동안 번 게 897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한 800억 정도가 이익이 더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897억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벌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. 올해 1분기에 특별히 800억이 더 이익으로 잡혔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회성 이익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약 800억 원대의 이익이 추가로 잡힌 거라 이건 약 배당을 받은 효과가 있다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퍼가 PER이 뭐 1.8 이렇게 낮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4, 5 정도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보는 거고요.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다시 또한 분기별로 한 80억이나 뭐 90억 요 정도 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ROE도 이제 자기 자본 대비 뭐 아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요번에 800억이 이익으로 추가로 잡혀서 한 6,200억 정도 되는데 6,200억 정도로 3개월 동안 뭐 800억 벌었으니까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.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렇게 일시적인 일회성 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ROE는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, 자기 자본 이익률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가 1년에 한 160에서 200억 정도를 벌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재무제표를 또 보면 네, 강남 화성은 또 비상장 회사라서 또 재무제표를 찾기가 쉽진 않은데 2020년과 19년 이렇게 보면 순이익이 한 165억, 210억. 2019년에 한 200억 넘게 벌었더라고요. 근데 2020년에는 165억 정도 벌었고. 그래서 이 강남 화성은 이제 상장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건 없고 그냥 1년치만 나와요. 그래서 매 분기마다 순이익이 얼마나 내는지 알기는 어렵고 2018년, 17년 보면 역시 한 168억, 165억, 17년, 18년 이렇게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뭐 2019년도에 200억 벌었다고 해서 계속 200억 벌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거의 160억 정도 벌다가 이제 2019년에만 200억 정도 벌었고 보통 한 160억 정도 번다고 치면 한 160에서 200억 정도 이 정도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다. 그런데 아까 원래는 지분이 40%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지분의 이 버는 160억에서 20억 버는 거에 한 40% 정도만 지분법 이익으로 잡혔었는데 이제 동업자를 내보냈으니까 이제는 이 전체가 이익으로 잡히겠죠. 그래서 원래는 한 절반 정도만 이익으로 잡고 있었는데 전체가 이제 이익으로 거의 잡히니까 80% 정도. 그래서 한 80에서 100억 정도 지분법이 이제 1년에 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분법 이익은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 시가 기준으로 또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아까 1년에 500원 정도는 계속 배당을 해왔으니까 지금 주가가 한 31,650원이라고 보면 배당 수익률은 한 1.58%다. 그래서 은행 이자 정도는 배당으로 받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봤는데요. 그럼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?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퍼나 ROE는 좀 지금 워낙 좀 좋게 표현된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PBR은 확실히 낮죠. 그래서 게다가 이 자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꽤 많다. 이 회사가 워낙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예전에 사놓은 토지나 공장 뭐 이런 게 꽤 많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분기보고서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.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
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나 한 번씩 꼭 보면 좋은 정보를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목이 좀 쉬어가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보면, 이제 자가소유로 뭐 부산이나 경기나 뭐 경남이나 이런 땅들이 꽤 많아요. 근데 특히 경기도 군포시에 이 장부가액으로 100만, 1000만 원, 10억, 500억 정도, 51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, 이 공시지가로 1300억이 넘는 것 같아요. 근데 공시지가보다도 실제 거래되는 시가는 훨씬 높잖아요.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땅값만 해도 한 2000억이 되니까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 세금으로 또 내는 것도 꽤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이 땅만 해도 한 2000억 되지 않나?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갖고 있는 땅들이 꽤 많고 이 땅들의 장부가액은 아까 PBR도 되게 낮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부가액은 시가보다도 낮은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땅들이 재평가되면은 진짜 자기 자본은 굉장히 낮게 표시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알짜 자회사다라고 볼 수. 물론 근데 이 지금 강남 제비스코가 그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진출해서 물론 임차로 있지만 이런 데서 또 그 손실이 보면 또 회사의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또 이익을 또 이런 해외 투자로 손실을 본다면 또 손실이 나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그 아직까지는 그 회사들을 보면 또 이익을 또 어느 정도는 보고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 그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제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손익을 보면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베트남은 아직 거의 의미 없지만 어쨌든 순이익을 내고는 있어서 그 이런 자회사들이 순이익을 내주고 하면 그 이 땅이 재평가되면 크게 자산주로서 주목받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장부가액보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꽤 돼서 해외에서 손실만 없다면 아주 부동산 가치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통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.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손익계산서 보면 이자를 거의 없어요. 이자 내는 게.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뭐 빚이 없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되는 회사다. 이자가 거의 내는 게 없는 것처럼. 특히나 이 이제 창업 2세인 지금은 별세하신다고 하는데 이 황성호 회장님이 그 빚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빚이 거의 없는 무차입 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. 근데 빚이 없다는 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ROE가 낮아지는 원인이 돼서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내거나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ROE는 높지 않는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사는 운영했지만 또 그런 너무 안정적인 걸 추구해 오다 보니까 수익성은 그렇게 막 높거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니다. 물론 최근 강남 화성 같은 자회사를 통한 수익성은 꽤 높았지만 어쨌든 ROE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. 그래서 ROE가 높아지거나 자산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이 되면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창업주의 이제 3세 경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창업 2세인 황성우 회장이 2012년에 별세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창업 상세로 지분이 승계가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. 그래서 상속세는 아마 다 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상속세로 인해서 배당을 막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. 그리고 그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0년이 돼 가는데 그 사이에 뭐 크게 뭐 이슈나 뭐 회사에 뭐 다툼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들려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회사의 뭐 지분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. 그래서 여기 회사의 지분을 보면 이제 회사 창업주 3응세 같아요. 지금 이게 대표이사가 이제 황익준님으로 보여지는데 이 황익준님, 황익수님 이 두 분이 아마 이제 그 아까 황성호 회장의 두 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지분이 거의 비슷하죠. 그래서 이제 지분 다툼이 있거나 회사를 서로 이제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져서 이 회사의 주식을 막 서로 살려고 한다면 회사의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죠. 근데 지금까지 9년 가까이 지나면서 크게 뭐 말이 없는 거 봐서는 뭐 형제 사이에 뭐 다툼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뭐 지분 다툼이 지금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. 그리고 그 임혜정 님이 요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신가 봐요. 그래서 황성호 회장님 부인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어머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형제 간에 뭐 그런 싸움이 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뭐 아직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. 그래서
그 형제간 분쟁 가능성도 좀 크진 않아 보인다. 근데 어찌됐든 회사의 수익에 따른 ROE 증가는 더디더라도 ROE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는 우리나라 또 부동산이 계속 올랐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장기간 묻어두기엔 좋은 회사다. 그래서 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해외에서 큰 손실을 보지만 않는다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묻어두기에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현 시가 기준으로 은행 이자와 비슷해서 1.58% 정도는 지금 사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정기예금 대용으로 묻어두기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어쨌든 목표가를 산정이 너무 어렵다. 회사가 자산 가치가 언제 반영될 거냐를 알기가 어렵고 과연 이 자산 가치가 언제 반영될 거냐 그게 참 어렵죠. 그리고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알기도 어렵다. 그래서 자산 가치가 반영되리는 확신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95,000원 이상 오히려 지금 이 부동산 가치는 또 높게 반영될 수도 있어서 뭐 10만원, 12만원까지도 목표가를 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. 그런데 이 자산 가치가 반영되는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ROE를 한 6 정도로 유지한다고 가정해서 한 43,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매수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 회사인데요. 제가 여유 자금이 없죠. 그래서 타 종목을 매도해서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매수해도 좋다고 여겨진다.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기예금이 있다면 해지해서 요거 차라리 정기예금을 하느니 강남 제비스코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채권형 주식이라고 보여진다.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한 25,000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주가가 한 25,000원 정도 떨어진다면 그 2%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굉장히 매수 의욕이 커질 것 같다. 그래서 주가가 혹시라도 25,000원 떨어진다면 다른 종목을 팔 걸 막 찾아서라도 매수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회사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강남 제비스코 그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다.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고 현금도 많아서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라서 자산 재평가가 일어나는 시기에 크게 또 재평가될 수도 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강남 화성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배당 받는 식으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증대되면서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그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또 주가가 또 급등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언제 주가가 오를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산이 재평가되는 시점에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에 대한 또 설명이나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. 사실 이번 주는 그 주가도 많이 하락한 주기도 했고 제가 매수나 매도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상 뭐 매수나 매도를 뭐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아예 한 번도 거래 안 하는 달도 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는 매수한 회사도 없고 매도한 회사도 하나도 없는 회사였다. 근데 8월 15일까지는 이제 각 회사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좀 매도해야겠다 아니면 또 사야겠다 하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8월 달에는 이제 초기에 또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서 매도나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렇게 최근에 좀 주가가 이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죠. 뭐 중국 영향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또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크게 하락한다면 아까 요 강남 제비스코도 뭐 한 2만원, 5천원까지 또 크게 하락한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가 하락 시기에 특별히 어떤 회사가 더 많이 하락하는지를 보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하락하는 주가랑 또 마이너스 되는 수익률을 보는 건 고통스럽죠. 저도 고통스럽습니다.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속에서 기회를 찾는 또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, 또 8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의미에서 또 제 7월 수익률을 한번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.9% 메인 계좌의 경우에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는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.9%라 참 아쉽다. 가슴이 아프다.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아직까지는 한 19.98% 약 20%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7월 달은 마이너스다. 그래서 또 이런 가슴 아픈 또 달이다라고 할 수 있고 8월에는 좀 수익률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수익률이 어떤지 7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
여러분들의 수익률도 한번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또 의견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좀 제 생각과 많이 다르다,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제가 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7월에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서 모든 종목이 또 우상향하면서 좀 플러스된 수익률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 요즘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, 또 더운 날씨니까 더위도 조심하시고요. 그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또 그 이제 많은 그 성투하는 또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.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매매한 종목이 있거나 하면 매매일지로 또 소개해드릴 만한 회사가 있으면 그 소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.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, 영상 또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